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김대철 원장님. 네. 자, 2020학년도부터 이제 수능이 선택형이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와 문학. 여기서 독서는 비문학을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독서와 문학은 통합. 누구나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을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언어와 매체와 그 다음에 합법과 작문을 택일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들 이 교과 편제표를 보면요, 조금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는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을 택일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요. B라는 학교는요, 그냥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을 그냥 다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혹시 이런 택일과 의무적으로 가는 학교들 사이에 혹시 여기 뭐 장단점이나 특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문법입니다. 네. 말이 좀 멋있긴 한데요.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고요. 화법과 작문은 읽기와 쓰기입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게 이제 화법과 작문으로서 현재 수능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가 화법, 작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이 문법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만 볼 것이냐, 문법만 볼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학교 수업도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수업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이 두 가지 과목을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2학년 때 언어와 매체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화법과 작문을 배우는 이런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어떤 학교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2학년 때 이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화법과 작문을 할 건지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해야 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물론 수능 때까지도 이어지겠죠. 다행스러운 건 아직 대학들에서 우리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언어와 매체를 해야 돼, 아니야 화법과 작문을 해야 돼 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뭐 다른 결정이 나중에 뭐 몇 년 뒤에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중학교 1학년을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뭐 크게 그 부분에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세상 일은 모르니까요. 근데 그럼 이제 혼동스럽죠. 나는 화법과 작문을 해야 되나 언어와 매체를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어. 나는 방송국에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신문방송학과를 간다거나 국어국문학이나 문예창작 쪽을 간다거나 라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문법을 모른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대학들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때 언어와 매체를 전혀 듣지 않고, 학교에서 전혀 듣지 않고 화법과 작문만을 들은 학생이 들어왔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네는 글을 쓰겠다는 사람이 화법과 작문만 공부하고 문법은 공부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참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어와 매체는 대비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문법이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야 될 분량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풀어야 되는, 연습해야 될 분량들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공부가 완벽해지면 이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5문제 전부 다. 현재 5문제입니다. 문법이 5문제 전부 다 틀리는 경우가 없는데,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에서 실수해서 한두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즉 문법을 거의 건드리지 못합니다. 현재 국어를 4등급, 5등급 받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그냥 문법 문제는 찍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4등급, 5등급 이하의 그 하위권 학생들에게 언어와 매체는 공부하기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결정은 되죠. 첫째, 내가 상위권 대학에 가겠다. 그 다음에
그 정시가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수능에서 국어에서 높은 점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부하면 다 맞는 과목이니까요. 화법과 작문처럼 실수를 해서 틀릴 일이 거의 없는 작품입니다. 분야입니다. 다만 나는 그 정도까지의 꿈은 아니다. 한 4등급, 3, 4등급 정도? 그리고 나는 공부가 너무 힘들다. 국어로 목숨 걸고 싶진 않다. 근데 국어 시험을 보긴 해야 된다. 라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뭐 거기서 두세 개 틀린다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테니까요. 첫 번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고난도의 문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정시에서 높은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언어와 매체가 확실성이라는 거죠. 네, 확실성이 있으니까요. 네, 공부를 했다면 확실성 있게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수능이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 내신입니다. 그럼 내신에서 물론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둘 다 선택하는 학교는 뭐 문제가 없죠. 일단 둘 다 배우면 되니까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수능과 똑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특히 문과입니다. 문과 학생들인데 상위권 대학에서 문법을 모르는 학생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이런 곳에서 저는 뽑을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 문법을 좀 공부하는 쪽이 낫겠다 싶으면 언어와 매체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중하위권 쪽이나 아니면은 뭐 음대나 미대나 체대 쪽 예체능 계열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만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십시오. 드릴게요. 네, 지금 학교별로 지금 편제표상에 그러니까 두 개를 의무적으로 정규 수업으로 다 진행하는 학교가 있고, 네. 그다음에 택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가야 되니까 네. 그 학교 편제표를 미리 볼 수는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때도 좀 팁을 좀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는 학교가 좋은지 아니면은 두 개 다 왜냐면 이게 합법과 작문과 그다음에 언어 매체가 일반 선택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네.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신이 상대평가예요. 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진로평가로 되어 있으면 뭐 성취도 평가니까 내신에 부담이 없는데 솔직히 두 개를 다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내신에 부담이 느낀다. 그렇죠.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거고. 대신에 장점은 나중에 학종이라든지 여러 기타 등등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쪽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교 선택에서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금방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약간 답이 있는데요. 두 개 다 현재, 그러니까 일반 선택에서 두 개 다를 그냥 가르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왜냐면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거고, 솔직히 화법과 작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서 어느 정도 문제풀이 연습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내신도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편제표를 미리 보시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약간 실수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조만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다 무조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두 개 다를 가르치는, 이렇게 2학년, 3학년에 나눠서라도 두 개 다를 교육하는 학교로 선택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